네,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 우리 사이먼 사이넥 강연가가 테드에서 진행했던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뭐 시간 이렇게 해서 15분짜리 저희가 강연들이 좀 있는데 어떤 그런 강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뭐 디자인, 기술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분야에서 되게 좀 두드러지게 활동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듣는 자, 그런 강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찌되었던 자, 사이먼 사인에게 내가 왜 일을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Y로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 거기에 몇 가지의 어떤 그런 자, 캡처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강연자가 제가 이번 PPT와 다음 PPT 다음 그 강의록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좀 많이 역시 유사하게 담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인문학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훨씬 더 왜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샘플링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여러분 시간 내셔서 한번 영상을 오며 가며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찾아보시고요. 자, 일단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크기와 산업에 무관하게 자, 영감을 주는 리더. 자, 조직은 안쪽에서부터 생각하고 행동하고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대부분은 자,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하는 어떤 자, 그 기업이나 사람들은 자, 안쪽 Y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how, what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행동하고 중요한 것은 또 커뮤니케이션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한편으로 자, 그들은 모두 이 패턴대로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우리들과는 정반대로 말이죠.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던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자, 반대로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아니라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what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Y가 아니라 Y에서부터 시작해서 what으로 가야 되는 어떤 패턴을 가지는 게 훨씬 더 자, 여러 가지 어떤 소개하는 어떤 그런 샘플 사례를 통해서 보더라도 자,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또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이걸 캡처하기 때문에 자, 오로지 차이가 있다면 자, 라이트 형제. 우리가 여러분들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때는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역사를 빛낸 백인의 유인 뭐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과거에는 뭐 그런 노래가 제가 유년 시절에는 없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어떤 뭐 놀이 뭐라고 할까요? 뭐 문화나 또 아니면 뭐 여러분들 지금 뭐 아마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그런 접점이 훨씬 더 저보다 빠르셨을 거예요. 저는 뭐 접점이라는 게 유소년 청년기까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스마트폰을 접하고 불과가 사실 얼마 안 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러분들은 벌써 그렇지 않은 세대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훨씬 저보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지식적인 정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편리한 어떤 그런 생활들을 아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때는 뭐 이렇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렇게 뭐 인물들 맞추고 이런 게 뭐 되게 중요한 놀이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발명한 사람인데 이보다 먼저 랭리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비행기를 발명을 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랭리라고 있었다.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 강연 듣기 전까지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랭리는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던 공부도 많이 했고 돈도 많고 뭐 언론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라이트 형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뭐 학교도 대학도 제대로 못 나왔고 뭐 돈이 그렇다고 해서 많지도 않았고요. 한편 자, 언론에서의 어떤 관심도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 결과적으로 누가 만들었나요? 라이트 형제. 랭리는 사실은 아예 기억도 못 합니다. 그렇죠?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 강연 통해서 알았다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얘기도 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자, 어쨌든 1위를 뺏겼어요. 그러니까 늦게, 저도 좀 같이 개발했는데, 자,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랭리가, 거기서 뭐 소위 얘기해서 1등 못했지만, 자, 내가 또 역시 2등으로 비행기를 발명했다고 한다면, 자, 라이트 형제와 아마 차별화된 어떤 또 다른 비행기를 만들고자
다시 한번 또 꿈을 갖고 했었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많이 발전적인 것들에 기여를 했더라면 저희가 랭리를 아마 기억하고 있었을 텐데, 자, 결국에는 뭐냐면 결국은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했다는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뭐라고 자괴감이라고 하면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에 스스로 포기를 한 거죠. 아, 이제 끝났어. 뭐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시장에서 자,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됐어라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만 거죠. 자, 그러니까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남았다라는 건데, 라이트 형제는 자, 무수한 실패를 통해서도 자, 내가 인류에 기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원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목적과 신념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걸 하는지, 왜 비행기를 만들지, 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의 Y는 바로 목적과 신념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Y를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꾸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킹 목사, 이제 마터 킹 루터 목사님이죠. 자, 인권운동가이시기도 합니다. 그쵸? 자, 이분이, 굉장히 뜨거운 8월에 어떤 그런, 광장에서 굉장히 연설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뭐, 지금도 여러분들 뭐, 미국이나 뭐, 우리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우리 뭐, 유색인종에 대한 어떤 차별화가 되게 심하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손흥민 선수까지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어떤 차별들을 받고 있더라고 해서, 뭐 언론 보도도 되고 했었습니다만, 뭐 예전에는 더 했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뭔가 우리 킹 목사님이 자신의 생각을 설파하기 위한 어떤 연설을 하시게 되는데, 자, 이때 많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지금처럼 뭐 이렇게 네트워크가 충분하거나 어떤 그런 뭐 우리 뭐 소위 이야기하는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은 많지 않았던 그런 환경이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자, 아름아름 자 소식을 듣고 많은 어떤 청중들이 와서 자, 킹 목사님의 연설을 들으십니다. 자, 근데 킹 목사님이 연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즉 뭐냐면, 자, 내가 이런 플랜이 있기 때문에 와서 들어보시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러니까 Y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난 이런 꿈을 꾸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 결과적으로는 제가 20만 명이 넘는 그 총중이 와서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60년대에. 자, 근데 뭐냐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킹 목사님의 어떤 그런 뭐 소위 얘기해서 뭐 또 권위는 안 계셨으니까 어떤 그런 뭐 유명세를 때문에 와서 듣거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냐면 자신들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꿈과 자, 킹 목사님의 어떤 원대한 어떤 꿈에 대한 것들이 과연 어떨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뜨거운 태양볕 아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 진짜 공감을 하고 또 그다음에 또 같이 한번 또 자,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꿈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자, 그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내가 Y를 정확하게 자, 공유하고 공유 가치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회사, 제가 지난주 쇼스 미션 가지고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 그 기업에 그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렇죠? 일종의 CSR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게 작은 걸 수도 있고 뭐 큰 걸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준비하는 가운데 취업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자, 이력서에 어차피 뭐 팩트 위주로 쓰고 있으니까 자기소개서 만약에 쓰신다고 한다면 자, 그런 본인이 갖고 있는 꿈들을 자, 그 회사와 빗대어서 자, 이야기하고 공유시켜 준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자,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입사 확률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도 기억해 두시고 중요한 것은 자, 무엇을 할지라기보다는 내가 이러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Y에서부터 자, What으로 여러분들이 자, 어떤 그런 어프로치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 이상의 오늘 이제 그 후반부에 하게 될 자, more than expected 자, 그러니까 기대 이상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 성취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기억해 두시고요. 결국은 또 Y는 또 한편으로는 자, 아까 목적 신념 얘기했었습니다만 결국 꿈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결국은 이제 약간 상업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들은, 상대가 기업일 수도 있겠고요.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 무엇을 하느냐, what을 보고 구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하느냐를, 자, 왜, why를 보고 구매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 얘기는 기업도 여러분들을 뽑게 된다고 한다면, 자, 아마도 여러분들의 왜 Y를 보고 뽑을 수 있다는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스킬들이 있어?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할 수 있긴 하겠지만, 자,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꽤 오랫동안 팀장을 하다 보니까, 뭐 편이 그렇습니다만, 왓은 가리키면 돼요. 뭐 기술적인 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 지원해주면. 근데 Y는 다르죠. 그러니까 신념이라는 것들은 한순간에 기업에서 가르쳐 준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인문학적인 소양이나 또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교수님들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부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기업들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큰 기업들이 다 뭐합니까? 자, 인문학 교육하고 여러 가지 리더십 교육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결국은 자, 회사도 자, 분명히 수익을 남겨야 되는 그런 이문을 남겨야 되는 자, 그런 조직이긴 합니다만, 자, 어떤 그런 직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인격적인 소양이나 또 인문학적인 소양,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자, 뭔가 성장하는데 개인들이 자, 도와주지 않는다 한다면 결국은 그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만큼 투자했던 직원들이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회사한테는 로스, 즉 손실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 여러분들이, 자, 왜 내가 이 회사, 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많고 많은 회사 중에 왜 저희 회사를 지원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입사를 할 때, 준비할 때 많은 질문, 또 그 다음에 거꾸로 제가 질문할 때도 많았었어요. 팀장들이 1차 면접 때 많이 실무 면접을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왜 하셨나요? 우리 회사에 아니면 그 파트에. 왜냐면 저도 역시 이 영상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Y는 또 역시, 자, 가치를 보고 구매하는 거죠. 가치 구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우리 마케팅 기법 중에서도 이제는, 자, 우리가 소비자의 가치를 증대시켜 줄 수 있는, 자, 그런 마케팅 툴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Y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직업이 필요한 이들,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죠? 자, 이들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뭘 갖고 왜, 그죠? 왜를 함께하는 이들을 채용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야지만, 자, 그 직원과 회사가 같이 코업, 그 다음에 같은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서로, 회사도 흥하고, 개인들도 흥할 수 있는, 서로 윈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Y는 자, 당신의 정체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렇죠? 나는 이런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내지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회사에 자, 기여하고자 합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결국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꿈을 찾고 그다음에 성장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어떤 그런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의 학부 때의 어떤 그런 관심 분야와 그다음에 그다음에 현업에서의 어떤 저의 관심 분야, 또 그다음에 또 이제 총괄적으로 관심 분야 얘기했었을 때, 지금 제가 그때 성장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과제를 여러분들하고 그 수업을 준비하면서 저도 사실은 성장을 또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뼘 한 뼘씩 그러니까 뭐 많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대폭 성장은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소폭 성장을 계속해서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 이 학기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꿈도 찾고 자, 그다음에 그 꿈을 자, 성장시켜야 합니다.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자, 뭐 꽃을 비유하자면 뭐 물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뭐 나무 같으면 열매를 맺으려면 역시 뭐 그렇게 해야 될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꿈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 물도 줘야 되고요. 또 때로는 약도 쳐야 되고요. 자, 뭐 이렇게 또 햇볕도 따뜻하게 받아야 되고 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꼭 자, 성장을 시켜서 여러분도 함께 자, 성장되어져인 자, 그런 훌륭한 그런 하나의 인격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이야기를 좀 잠깐 하도록 할게요. 결국은 제가 근데 자기 사명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자, 한번 이렇게 봅시다.
자,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자, 한 10년 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의 10년 뒤가 어떨까? 그쵸? 일종의 아까 형상화 이미지네이션 뭐 하는 거죠. 난 이런 모습일 거야.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20대 중반이라고 한다면 이제 30대 중반 이 정도 되겠죠. 중후반일 수도 있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 그러면 그 나이 때 되면 보통 대행사로 따지면 뭐 한 차부장급 되겠네요. 결국에는 뭐냐면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형태의 어떤 위치가 돼서 그렇죠?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직업적으로 안정되고 또 하는 일도 이제 거의 전문가 베테랑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일 텐데 자 그때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물론 광고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시든 간에 자 10년 뒤에는 뭐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스페셜리스트라고 하거든요. 전문가. 제가 10년을 그러니까 적은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모든 일에 자, 집중해서 10년을 내가 하게 되면 자, 전문가라는 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지금부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출석 미션 과제는 아마 그걸 제가 내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10년 뒤의 모습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라는 것들을 자, 후반부 영상에서 한번 물어볼 것 같은데 하여튼 형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이 PPT도 할 겁니다만 자, 나에게서 현재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라면 무엇이 있을까? 보시면 왜 이걸 할 거냐면 자, 나의 꿈에 영향을 주는 사람과 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장하려면 뭐 해야 된다? 물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그렇죠? 자, 이렇게 자, 근데 중요한 거, 자, 아까 여러분들 성공에 있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 아까 뭐, 멀리 있지 않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 뭐, 뒤에 또 우리 강의록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는 거고요. 제가 거기에 대한 샘플링도 제 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 학창 시절을 마무리하는 거죠. 이제 대부분 4학년 2학기 이제 졸업을 하실 텐데 사회생활 준비하는 나의 다짐이라고 할까요? 자, 자기 사명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여러분들 대면 수업이었으면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 여하튼 여러분들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는 아닐 것 같고요. 다음 주 제가 보니까 시간적인 것들이 아마 오늘 그 두 번째 PPT를 다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못 드리게 되면 제가 28일 주간에 우리 중간고사 대책하자 할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자기 사명서를 한번 써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제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자기 형상화, 그 다음에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나의 자기 사명서를 한번 적어보는 어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수업과 그 다음에 다음 수업에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제가 소중한 것에 대한 예시를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에게 있어서는 자, 가족이 일단 가장 소중하겠죠. 뭐, 좀 더 젊었죠.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아이도 지금 초등학교 입학 전인 것 같은데 한 3, 4년 전인 것 같습니다. 이때 봐도 되게 젊었네요. 자, 어쨌든 자, 여러분도 자, 가족이라는 그렇죠. 좀 테두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고요. 첫 번째 네, 교회입니다. 제가 현재 지금 성남에서 자,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영화교회, 영화감리교회이기도 하고요. 자, 성일고등학교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성일고등학교라는 데를 나왔는데 제가 모교인 고등학교 밑에 바로 근접거리에 있는 교회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엠미디어 제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죠. 여러분으로 따지면 아마 평택대학교가 아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직장 개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직업 쓰세요 그러면 대학생 이렇게 쓰시니까 아직까지는 자 저는 엠미디어라고 씁니다만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자동차 저희 에마죠. 지금 이제 벌써 만 8년이 됐습니다. 탄지 이제 일단 10년 이상은 타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만 자동차도 소중하고요. 저한테는 자 이제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 뭐 다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시는. 자, 그 다음 친구입니다. 친구 아이가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 나옵니다만, 우리 유호성 씨 친구 원 때 아주 그냥 빛나는 연기로 많이 하셨었는데, 그 다음에 저의 책, 지금 여러분들에게 봄학기 때도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2학기 때도 현재 소개해드리고 있는 저의 책입니다. 나와 세상에 말하고 싶은 아이라고 하는 2014년도의 책이 저에게서는 소중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5개 강고론. 아마 구매를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2013년도, 그러니까 여기는 나와 함께, 나와 세상에 말하고 싶은 아이를 출판하기 바로 전해에, 2013년도에 썼던 책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2019년도 작년에와 올해 초에 연이어서 썼던 또 책들이 있습니다. 광고 미디어의 현재와 미래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광고 학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장 큰 광고 쪽 학회인데요. 그때 100명의 뭐 지식인들 그래 총석을 해가지고 100명의 우리 지필진이 꾸려졌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만 총 10명씩 거의 뭐 10권 정도의 책을 썼는데 제가 매체와 관련된 챕터가 바로 일곱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 꼭지 정도 제가 책을 썼고요. 이 내용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인생의 후반전, 저희가 지금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2의 인생을 열 수 있도록 제가 지금 현재 진학을 해서, 물론 졸업을 못했습니다만, 국민대학교이고요. 제가 현재 대학원 생활하고 있는 곳이고요. 제가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과 만났던 평택대학교입니다. 되게 멋진 사진이죠? 저희 집이 여기서 얼마 멀지 않습니다만, 저희 요 100주년 기념탑이, 시계탑이 보이거든요. 저희 집 근처에서 굉장히 인적거리죠. 자, 어찌되었던, 여러분들과 만났던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소중한, 그런 저의 어떤 사물이라고 표현이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소중한 학교이고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제가 이제, 자격증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부부 코칭 지도사라고 약간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죠? 자, 우리 요즘에 제가 코칭에 대한 얘기를 제가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몇 번 언급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멘토, 멘티 뭐 이런 개념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4학년 2학기시기 때문에 어떤 코치의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꿈을 찾고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찾는데 도움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들이 코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역시 코칭을 하고자 하는데 제가 실제 예비부부 코칭 지도사라고 해서 제가 아마 17년도에 아마 제가 이제 제가 수료를 해가지고 제가 자격증을 받았습니다만 어찌되었던 혹시라도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실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나이대나 여러 가지 이제 또 졸업을 하시게 되면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 자 이렇게 있으신 분들 저에게 뭐 상담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또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소중한 거고요. 자, 또 하나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자, 우리 9분의 이번 학기 수업 들으시는 학생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신 소중한 우리 학생들, 사람들입니다. 우리 미림씨, 보현씨, 예슬씨, 효원씨, 민석씨, 영준씨, 지호씨, 석호씨, 자, 마지막으로 영원씨까지. 우리 9명의 학생들, 자, 이번 학기, 자, 우리 마지막 학기를 저와 함께, 자, 여러분들의 꿈을 찾아서 젊음과 열정을 불살르기를 또 바라봅니다. 자, 저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들이고요.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더 많겠습니다만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뭐 미션까지 뭐 이렇게 내드리고 이런 것들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나에게 한번 종이를 뭐 A4지나 뭐 기록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꺼내셔가지고 한번 적어보시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게 소중할까라는 것들 한번 자기의 주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었죠. 나의 성공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부터 시작이 된다? 나의 중요한 소중한 주변들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소중한 것을 토대로 자, 일상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천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 설명은 제가 뒤에 있는 PPT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세하게. 자, 이게 여러분들 권총이죠. 리볼브라고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탄알이 아마 6개가 들어가는 자, 리볼브 총인데 자, 러시안 룰렛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게임인데 자, 여기 어떤 게임이냐면 되게 쌀벌합니다. 뭐냐면 여기에 랜덤으로 자, 총알 하나 넣습니다. 그리고 촥 돌려요.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는 거죠. 근데 실제로 총알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는 거죠.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서로 자, 권총이 한 발의 총알을 넣고 자신의 머리에 당겨서 자, 발사되면 큰일 나죠.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승부를 짓는 죽음의 게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제가 그러면 이걸 자, 일상의 우선순위를 설명하고 있는데 왜 러시안 룰렛을 설명하고 계시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죽음, 목숨 얘기했잖아요.
자, 우선순위를 내가 정하지 못하고 또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외형적으로 어떤 죽음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결코 성공할 수, 그러니까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얘기인 거죠. 즉, 자, 여러분들이 뭐 표현이 렇습니다. 자,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꿈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라고 한다면,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자, 하나하나의 행동과 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저도 그렇게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자, 일상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천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목숨을 그러니까 사실은 담보해놓고 하는 어떤 그런 게임이라고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자, 그렇게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하루의 일상이 나의 꿈을 이루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주변 관계도 그려보기. 자, 이해관계자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었죠. 나에게 있어 스테이크홀더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도 물론 중요한 나 스스로가 이해관계자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이제 다음 PPT 때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이거죠. 여러분도 한번 뭐 그려보세요. 도식화를 한번 해보세요. 자, 나라고 하는 전 주어일이라고 저를 썼습니다만 여러분도 아까 우리 9명의 학생들 이름 각자 써보시고 자, 저를 만약에 소개해드리자라면 자, 가정에서는 남편이자 아빠자 또 아들, 이건 이제 저희 가족을 얘기를 하겠죠. 여기 이제 저희 처갓집 또는 그 다음에 저희 본가. 그러니까 저는 본가에서 아들이고요. 처가에서는 사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떤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지금 이사이자 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어떤 포지션을 한번 적어 본 거고요. 자, 여러분 학교에서는 교수이자 또 여러분 선배. 자, 여러분들과 아까 평택대학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교수일 수도 있고요. 또 저는 오히려 선배라는 것들을 인생의 선배, 특히 광고학과의 선배를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자, 그렇고요. 또 교회, 저는 개인적인 커뮤니티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사와 권사로서 또 아니면 교회 성도로서의 어떤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어떤 저의 이해관계자들 가운데 저의 소중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의 꿈을 이루는 가장 모티베이션이 되는 어떤 그런 관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꼭 한번 그려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이해관계자라는 개념보다는 나의 주변인들, 소중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기억해 두고 왜 중요하냐면 뒤에 나오게 될 자기 사명서를 쓰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래에 다른 커뮤니티가 또 뭐가 있을지. 여러분들이 아마 저는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사회생활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저도 적지 않았습니다만 거래처도 엄청 많죠. 내가 다 빼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족 중심이거나 학교 중심이거나 만약에 이렇게 한다라면 아니면 지금 현재 커뮤니티 중심이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미래에는 회사라고 하는 일단 기본적인 새로운 커뮤니티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물론 지금도 생기신 분들이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그 외에 또 다른 뭔가 여러분들은 저는 아까 가정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과거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본가만 해당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내가 지금 현재 부모님하고 살고 있는 게 결혼하기 전까지는 한 방향밖에 없었다라면 결혼과 동시에 이제 양쪽 양가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럼 어때요? 미래에 다른 커뮤니티가 생깁니다. 자, 그럴 때도 역시 또다시 소중한 어떤 그런 것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점점점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소중한 것들은 늘어나겠죠. 물론 뭐 그 사이에 또 없어진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한다라면 점점 나의 이해관계자들 또 이해관계도는 늘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소중하게 늘어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첫 번째 PPT. 자, 자기 사명서 샘플인데, 요거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왜냐면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요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나와 세상에 말하고 싶은 아이에서 제가 지금 넣어놨던 내용의 한 꼭지를 여러분들 사진 찍어서 보여드린 거긴 합니다만, 자, 자기 사명서가 제가 지금 현재 2014년도 작성이라고 써놨죠. 뭐 생활 전반과 개인 또 가정에 대해서 또 직장도 있는데 제가 잘라긴 했습니다만,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자, 자기 사명서는 아까 제가 이제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이제 뭐 어떻게 과제 아닌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과제를 떠나서 한번 써보시라고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이 한번 썼어. 이미 저하고 따라놨기 때문에 써보신 분도 계시긴 할 거예요. 그분들 한번 그 써놓은 거 혹시 있는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거나 뭐 썼는지 한번 기억하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쉽지 않을걸요, 그쵸? 자, 그 얘기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2008년도부터 자기 사명서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14년도면 벌써 6년이 흐른 거잖아요. 자, 그만큼 자기 사명서는 계속해서 디벨롭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일정한 시기에 따라서 평가도 해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서, 자,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죠? 자, 일상을 실천하게 되면 뭐가 된다? 자, 그만큼 꿈을 이루게 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사명서, 얘기하겠습니다. 자기 사명서는 내가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내리는 명령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뒤에 가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어쨌든 내가 나에게 내리는 명령을 한번 내려보시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이었고요. 지금 거의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시간이. 자, 바로 넘어가서 진행하다가 만약에 더 못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8일 날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쭉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셀프 브랜딩 2고요. 파트 2고, 자, 지난주가 셀프 브랜딩 1이었고, 제목은 드림 컴 트루였는데, 자, 이번 제목은 바뀌었죠? 아까 얘기했던 more than expected. 자, 제가 근무했던 나스미디어의 회사 슬로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그러니까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보다의 그 이상인데, 자, 어떤 개념이냐면, 자,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도 나스미디어의 어떤 more than expected를 들으면, 되게 굉장히 좀 제가 일하는 자세를 바꾸게 되는데 뭐냐면 긍정적으로. 자, 여러분들 대행사와 광고주의 관계. 자, 우리가 나스미디어는 미디어 랩사입니다. 결국은 클라이언트들하고 일을 하거든요. 직접 광고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행사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자, 일단은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그냥 우리가 뭐 물건을 만약에 파는 사람이든 사는 사람이든 간에 사고 팔고 할 때, 자, 분명히 기대치가 있죠. 특히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내가 여러분들 만약에 요즘에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스마트한 쇼핑이 뭔가요? 가성비 좋은 쇼핑이잖아요. 그렇죠? 가격을 깎아주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플러스해서 뭔가 뭐 사은품을 준다든가 원 플러스 원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뭐 프로모션 관리론 때도 다 얘기해 드렸던 거긴 합니다만, 자, 보면 어때요? 자,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 공급자가, 그렇죠? 자, 가게 주인이, 자, 내가 지불했던 돈보다 더 많은 어떤 그런 베네핏을 주게 되면, 그렇죠? 그 손님 서비스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뭔가 하나 주고 또 이렇게 뭐 해준다면 어때요? 되게 기분 좋죠. 자,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스미디어가 광고주가 우리한테 일을 주는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치가 있는, 물론 돈도 씁니다만, 자, 그랬을 때, 자, 한 100 정도를 원해서 줬는데 우리한테 기대를 하고, 근데 우리는 120을 주는 거죠. 나스에서는. 그럼 어때요? 광고주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 사실은 나스미디어도 벌써 20주년이 됐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20년이 넘게 회사를 운영했다라는 것들은 그만의 노하우와, 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광고주의 만족도를 많이 높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자, 그런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꿈을 찾아서 아까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어렵진 않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은 어떤 이런 내용들인데, 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자, 목표를 설정하시고 꿈을 찾으시고 그다음에 방향성을 설정하시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신다고 하면 그 소중한 관계도 안에서, 그렇죠? 이해관계자들 안에서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하게 되면 나에게 큰 선물을 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셔도 전혀 무방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More Than Expected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쭉. 자, 여러분들 꿈꾸시죠? 저도 꿈 가끔 많이 꿉니다. 뭐 나이트메어 그래서 무슨 꿈도 꾸기도 과거는 했었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거 얘기를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 아직도 꿈나라를 헤매고 있나요? 여러분들 꿈은 어때요? 잘 때 꾸고 있죠? 물론 거의 깰 때쯤 돼서 많이 꾼다고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고 있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제가 꿈나라에서 꿈만 봅시다. 나라를 빼면 꿈이죠? 혹시라도 그렇죠? 그냥 꿈만 꾸고 있지 않나라고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당신은 아직도 꿈만 꾸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꿈나라가 아니라, 자, 근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잠을 자면 꿈을 꿀 수 있지만, 꿈을 꾼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 꿈을 이루려면 깨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제가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벌써 33분인데, 여러분들, 자, 제가 많은 비유를 제가 그렇게 드렸습니다. 뭐, 여러분들 혹시 로또 아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로또 사는데, 자, 로또를, 자, 간밤에 내가 진짜 너무나 사랑했던 그 친할머니가 이게 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꿈에 나타나신 건데, 자, 갑자기, 뭐, 얘다! 번호 받아라! 그래서 진짜 무슨 영화 한 장면처럼 제가 구슬을 6개 던졌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가 45까지 있죠? 6개 숫자가 근데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 뭐, 이거 막 꿈속에도 막 그러잖아요. 그죠? 와, 꼭 기억해야지. 내가 이것만 맞추면 내가 완전 대박이야. 인생 역전이야. 라고 해서,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리고서 계속 잠을 자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 극단적인 예입니다. 여러분들, 그 토요일을 놓쳤어. 못 산 거죠? 그럼 어때요? 꽝인 거죠, 꽝. 그쵸?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일단 잠을 깨야 되겠죠. 빨리 깨야 돼. 빨리 가서, 뭘 해야 돼요? 로또를 구입해야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할머니가 알려주셨던 꿈에서, 자, 꿈이 아니라 그게 뭐가 되죠?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림컴 추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중요한 건 뭐다? 자, 액트. 자, 행동하라는 거죠. 실천하라.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이 어려웠나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쵸? 복잡했나요? 복잡한 것도 없죠. 그쵸? 그리고, 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면 훨씬 더 초집중일 겁니다. 그쵸? 단지 뭐였어요? 자, 쉽게 포기했거나, 또 아니면, 아예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고 하지 않았거나, 이건 여러분들을 질책하려는 게 아니라 저도 역시 똑같습니다. 맨날 머릿속에서만 생각하고요. 안 해. 딴 거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맨날 멍 때리고 있어. 자, 결국에 뭐냐면 계속해서 미루고 끝내는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어서 되게 후회스러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꿈을 분명히 이룰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 제목처럼 기대했던 것 이상의 상상했던 것 이상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 스스로에게 자,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행동하십시오. 행동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나머지 못했던 부분들을 28일 날 진행을 하고 일단 우리가 전반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